자, 네 번째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입니다. 자, 객체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때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정보를 말해요. 진실한 정보. 요 동그라미 2번 친 거 있죠? 이 2번은 적지 마시고 2001년도 12월 29일 날 개정 신설됩니다. 왜 이걸 적어드리는가 하면 뒤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그때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릴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객체는 이익만 돼요. 이익만 되고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한 이익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성격 보세요. 자, 컴퓨터 등을 조작해서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흠결을 보충한다. 그쵸? 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사기죄 객체는 사람이잖아요.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기죄 처벌할 수 없다는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적 요건이다. 왜 절도죄는 처벌할 수 없나요? 절도죄는 객체가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이익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로도 처벌할 수 없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흠결 때문에 보충적 구성 요건이다. 그랬네요. 자, 판례 볼까요? 파란펜 드시고요. 사람 밑줄 그으시고 파란펜입니다. 사람 밑줄 그으시고 X.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흠결을 고려해서 신설한 조항이다. 그랬네요. 자, 마지막 줄도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지가 됨이 없다 그랬지? 사람 밑줄 그으시고 X. X. 그래서 컴사가 신설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객체 됐고요. 행위는 쭉 읽어보세요. 행위는 쭉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요 밑줄 거는 거 있지?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색깔 칠하세요. 계좌이체란 말 나오면 100% 뭐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다. 그냥 암기해도 좋아. 아시겠습니까? 100% 예외 없습니다. 판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놓을까요? 자, 밑에 판에 나와 있지? 별표 칩니다. 갑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인출기에 투입하여 50만원 서비스를 받았다. 현금에 대해서 갑의 지책이 뭘까?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객체가 뭐라 그랬어요? 객체가 우리 방금 법조문에서 봤잖아요. 그치? 판결문지 보시면 객체가 이익이다. 이익이다. 따라서 절취한 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파란색입니다. 현금 세무. 현금을 인출한 것은 컴사가 된다 안 된다? 컴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인출한 현금은 컴사는 되지 않지만 뭐는 가능하다? 절도는 가능하다. 절도는 가능하다. 이 현금은 누구 소유죠? 은행 소유죠. 은행 소유고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 이런 논리죠. 은행에 여러분이 예금하는 순간 소유권은 은행에 넘어가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지 소유권은 은행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초과 인출 사건 별표 쳐보세요. 자, 가볼게요. 갑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눌러부터 농협 카드로 2만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자, 2만원이네요. 카드를 건네받은 후에 위 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 금액을 5만원이네요.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했다. 그리고 2만원 주고 나머지 3만원은 자기가 먹었다. 그랬습니다. 죄책이 뭘까요? 아니 2만원도 돈이고 5만원도 돈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재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리로 컴산되지 않고 절도가 되나요? 판례가 그렇게 구성을 했는가? 판례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판례는 자,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위임된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네 번째 줄 초과 동그라미 초과된 현금을 인출했다 했을 때 이것을 뭐로 봤다? 비율로 봤다. 비율. 그러니까 5분의 2
플러스 5분의 3이잖아요. 그리고 이 5분의 2는 돌려주었고 5분의 3은 내가 취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취득을 했다. 근데 이 취득한 것을 5분의 3에 해당하는 비율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런 구성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억측이야, 억측. 어쨌든 대법관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 비율을 뭐로 본다? 이익으로 본다. 이익.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된다? 컴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절도죄가 되지 않고 컴사입니다. 다음. 요 판례들이 제일 중요해요. 요 판례와 요 초과 인출 사건. 근데 이 타임명이 요 밑에 사건은 뭐 위에 판례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데 그래도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볼게요. 갑은 인터넷 사이트 정보 주식회사에 을 명의로 접속을 하였다. 그래서 을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면서 마치 자신이 을인 것처럼 부정 발급받은 을 명의의 신용카드, 을 명의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용료 2,000원을 결제했다 그랬어요. 누가? 갑이 그랬어요. 즉 갑은 뭐지? 권한 없는 자죠. 갑이 을 명의 카드를 썼으니까 갑은 뭐다? 권한이 없는 자다. 그쵸? 자, 카드 번호가 몇 자리지? 16자리죠.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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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자리잖아. 비밀번호 몇 자리? 4자리죠. 총 20자리죠. 20번호. 이거는 진실한 정보인가요? 거짓 정보인가요? 진실한 정보죠. 진실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한 건가요? 권한이 없는 자가, 그치? 진실한 정보를 입력을 해서 2,000원을 결제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판례 번호가 2003년도로 돼 있잖아요. 판례 번호가 판결 나온 것이 대법원 판례 나온 것이 2001년도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갑이 이 행위를 했을 때의 행위시가 언제일 것 같아요? 적어도 2003년도 1월달보다 그 이전이잖아요. 이전. 그 이전인데 2, 3년 전이다. 2, 3년 전. 이 판결이 나오기 2, 3년 전에 갑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조문 보세요. 조문에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였다는 것이 2001년도 12월 말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았던 그 대법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날 때는 이 법조문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 법조문은 2001년도 12월 말에 신설된단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조문이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죠.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 변경하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었고 이 동그라미 2번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읽어본 그 사실관계는 1번 같아, 2번 같아. 2번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걸 전제하에 다시 판례 와보세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판결료지 1번에 구형법이 바로 어디 있어요? 여기 2번에 있잖아요. 2번. 거기에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치? 권한 없는 자가 진실한 정보를 입력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행위 당시니까 지금 이게 허위 정보는 아니잖아요.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가 진실한 정보지 이것이 허위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성요건 중에서 이 허위는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것이 뭐냐? 남아있는 것이 부정한 명령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권한이 없는 자가 진실한 정보를 입력해서 2,000원을 결제했는데 이것을 이퀄 지금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이거죠. 이 부분이죠. 부정한 명령을 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지.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있으면 컴사로 처벌하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가 없다면 그때는 법조문 흠결이잖아. 유추해석을 아무나 해요? 유추해석을 막 갖다 붙여? 그럼 풀어줘야지. 그럼 이 부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학설은 논란이 많았어요. 학설은 된다 안 된다. 학설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견해가 갈렸고
또 지금 이 대법원 판례가 지금 2003년도에 결정이 났지만 지금 그 형법에서는 2001년도 12월 말에 법조문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조문이 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부정한 명령에 권한이 없는 자가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부정한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이 추가 신설됐지 이게 만약에 권한 없는 자가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부정한 명령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굳이 그런 법조문 만들 필요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더욱더 증폭된다는 거지 의심이. 근데 대법원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법원은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부정한 명령에는 권한이 없는 자의 명령 입력 행위. 이 명령이 진실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유치 해석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법조문이 그 해당하는 그 용어를 즉 뭐라 그랬어요? 권한 없는 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한 것을 추가시켰다 하더라도 그건 그 문제고 그거는 이 용어 해석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차 넣어둔 조문이지 설령 그러한 문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부정한 명령에 권한 없는 자의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해석을 해버려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신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맞는 것이고 신법은 당연히 100% 적용되는 것이고요. 국법에 의하여더라도 부정한 명령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부정한 명령으로 본다라고 보아도 그렇게 확대 해석, 의미 해석이 유추 해석이 아니다라고 해서 국법대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2번을 보시면 요 타인명의가 뭐예요? 타인명의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번호와 비밀번호 있지? 이게 바로 진실한 정보죠. 정보이죠. 그래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국법으로 당연히 부정한 명령으로 본다고 해서 국법대로 검사로 처벌했다. 당연히 신법대라면 100% 그 논란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국법에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판례는 국법에 부정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해서 검사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1번 판례 같은 경우는 그 죄형법정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할 때 다시 한번 나오는 판례고요. 여기서는 이제 2번, 요 2번을 조심해야 되겠지. 요 2번을 별표 쳐두시고 요 2번이 이제 강론책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부정한 명령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에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동그라미 2번. 개개의 명령 부정하게 변개 삭게 하는 경우도 되고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별표 쳐볼게요. 1번 별표, 2번 별표.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한데 3번은 우리 친족 상들할 때 배웠기 때문에 놔두시고 4번 별표. 됐어요? 자, 올라갑니다. 자, 메뉴 1번. 똑같죠? 타인 명의를 이용했다 했으니까 타인 명의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거죠. 그리고 번호와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필겠듯이 진실한 정보죠. 정보를 이용했다. 그래서 뭘 했어요?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 동그라미 받은 것은 즉 타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번호를 입력해서 대출받은 것을 뭐가 된다? 컴사다 컴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예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사실관계네요. 이제 끊어볼까요? 자, 갑이 을 몰래 가져간 을의 국민카드를 지급기에 넣고 을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500만원을 갑 명의 통장에 이체시켰다. 그래서 인출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계좌 이체는 다 뭐다?
계좌이체는 100% 여기 나왔네. 빨간색으로 계좌이체 동그라미. 계좌이체는 100% 뭐다? 컴사다 컴사. 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갑이 자기 명의의 통장에 이체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가 인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정당 권한 있는 사람이죠. 갑이 자기 통장에 이체시켰다는 것은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것은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마지막에 여기네. 절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용카드에서 현금 자동 지급세 계좌이체를 했다고 했을 때 이 계좌이체는 계좌이체를 한 것인데 계좌이체는 컴사로 처리하는 거지 절도가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가 인출하는 것은 이 인출하는 법은 뭐다? 정당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판례가 바로 밑에 거예요. 밑에 거. 밑에 것도 똑같은 판례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갑이 권한 없이 A 회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하였다. 그래서 자기 계좌로 1,800, 1억 8천만 원을 이체를 했다. 그랬지? 똑같이 이체지? 계좌 이체 나오면 뭐예요? 컴사다, 컴사.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계좌 이체했지? 컴사다, 컴사. 됐죠? 그래서 요 색깔 칠해낸 부분 빨간색으로 자기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체가 동그라미 뭐예요? 빨간색으로 이체한 것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통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통장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자기의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밑에 돈을 인출한 것은 절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통장이니까. 그리고 그 정을 알고 있는 을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이게 절도가 이것이 작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을이 취득했다 할지라도 을은 작물 취득자가 되질 않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작물 취득이 되지 않는다. 이 노트에 있어. 노트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A 계좌에 있던 돈을 자기 계좌에다가 이체시키잖아요. 갑이란 사람이. 이게 뭐다? 계좌 이체만 나오면 100%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된다고요. 이게 자기 계좌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자기 계좌잖아요. 그쵸? 자기 계좌에서 자기가 돈을 인출했어요. 인출기에서 인출을 했어요. 이것은 정당 권한 있는 사람이 인출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정당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출했기 때문에 6천을 자기 계좌에서 6천을 인출했다는 거예요. 정당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절도가 되지도 않고 사기가 되질 않아요. 절도가 되지 않고 사기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가 안 돼요?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만들어진 돈이지 절도로 만들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물죄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재물만 돼. 재물만. 작물죄라고 해서는 객체가 재물만 된다고요. 재산상 이익에서는 작물죄가 안 나와요. 컴사는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이잖아요.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작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물이 안 되는 게 결국은요. 이 돈은 어디서 만드는 돈이니까? 컴사로 만들어진 돈이니까. 결국 그래서 을은 이 돈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작물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답은 컴사밖에 안 되고 을은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 다시 오세요. 자, 1억 자기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 6천원을 주어서 그 정을 아는 을에게 주었다 했을 때 컴사밖에 안 되고요. 마지막에 작물 취득이 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요거 같은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3, 4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쵸? 3, 4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에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보시게 되면 친족 상도할 때 배웠죠? 계좌 이체 동그라미 치시고 컴사다 컴사. 근데 피해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과 손자는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친족 상도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례 다 있어요. 판례 여러분 못 본 판례 많을 거예요. 자,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가
동남아 외국인들이 가져온 신용카드가 자 위조카드래요. 위조카드래요.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카드 단말기에 당해 카드를 결제하였다는 거. 결제하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했다 이거지. 왜냐하면 위조카드니까 위조카드는 뭐지?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한 거죠. 권한이 없는 자가 이 카드를 결제하려면 신용카드를 결제하려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해야지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권한 없는 자가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컴사로 처벌한다. 이해되시겠어요?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요 판례는 어떤 판례지?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앞 페이지 보시게 되면 메뉴에 여기 부정한 명령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해당된다.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6번 판례 가보시면 자 전자 복권 구매 시스템에서 은행 환불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 은행 환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정보를 입력한 거죠. 그리고 진실한 정보를 입력한 거예요. 그래야지 환불 명령이 될까? 환불이 되잖아요. 진실한 정보 입력하였다 이런 말. 그래서 뭐뭐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입력하면 가상 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 현금이 입금된다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계속해서 이것이 자꾸 돈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허위의 입력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돼? 권한 없는 자가 진실한 정보를 입력했다. 그래서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사로 처벌한다. 이런 말이에요. 객체는 이익이잖아요. 이익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현금 세모. 재물이잖아요. 재물. 대출도 현금 대출도 재물이에요. 재물. 두 가지 묶으시고요. 이 두 가지는 객체 땡땡 재물에 해당하는 판례. 그래서 컴사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네요. 의뢰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갑이 서울과 부천 등에서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통화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정보 이용료가 54,240원이 나왔는데 이 사실관계를 두고 컴사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네요.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사용 시마다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 권한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다는 등으로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휴대전화기 통화 버튼이나 인터넷 버튼을 눌렀다 세모. 눌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사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다? 여기 사용자가 정당한 권한인지 아닌지에 관한 입력하는 절차가 없다는 이유. 또 입력된 신호에 대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단순히 누르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기수식이 나왔네요. 이 판례 중요한 판례니까 별표 쳐보시고요. 자, 가보시면 금융기관 직원이네요. 은행 직원이죠. 전산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 입금 절차를 완료하였다. 완료 밑줄 그으시고. 그럼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근데 그것이 취소가 되어서 인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빠꾸 후진 없다 했습니다. 기수죠. 기수. 그 이유는 사기죄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빨간색으로 입금 동그라미 기수다 밑줄 그으시고 가로 열고 닫고 이미 성립했다 했으니까 기수가 되는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입금 동그라미. 여기서 무자원 송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직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직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넣어야지 계좌이체나 입금이 되잖아요. 근데 직원 같은 경우는 꼭 통장에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을 갖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컴퓨터 자판기면 자판만 누르면 입금하고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무자원 송금이다. 그렇죠? 입금하게 되면 기수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가로 열고 기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죄수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 치시고 자,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 현금 자동 지급기에 들어가 있는 이 현금은 누구 돈입니까? 은행 돈이죠. 은행 점유이고요.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옮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도가 됩니다. 자, ARS 전화 서비스, 인터넷 등으로 신용 대출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요. 컴사가 되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재물이고요. 그래서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 법칙도 다르고요. 죄가 각각 됩니다. 자, 밑에 보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하면 틀려요. 경합범위 됩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